310분은 봉골레 파스타 먹으러 와. 김이듬 시인입니다. 어, 이 시인 시대 2026년 여름호의 특집으로 한국 현대명시 500을 발간했는데요. 김이듬 시인은 2001년 포에지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히스테리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 김이듬 시인은 유명하죠? 유명한 시인이고 물론 필자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먹으러 와. 검은 천을 덮어두었더니 깊은 바닷속인 줄 알고 바지락 조개가 뻘을 다 토했다. 별로 손질할 필요 없어 나는 살아있는 조개를 끓는 물에 넣었다.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나는 깔깔거렸다. 갯벌 묻은 양동이만한 내세계에 뭐가 뒤덮여 있는 줄 모르고 나하고 닮은 점이 내가 좋아하는 점이 많은 게 물론 닮은 안 닮아도 좋아하는데 이분은 닮아서 좋아하는 아주 케이스입니다. 말하자 별로 뭐 한 번 만난 적이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기질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서로 뭐 김민동 씨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어, 이거죠. 바지락 옆에 이렇게 있는 봉골레 파스타 먹으러 와. 바지락 조개를 손질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안에 뻘이 있죠. 바지락 조개는 뻘을 이렇게 다 삼키고 거기서 영양분을 빼내고 뱉는데 검은 철을 덮어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리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깊은 바닷속인 줄 알고 이제 뻘에서 먹는 걸 끝났으니까 이제 다 뱉어내는 거죠. 물에 동동 떠다니죠, 얘네들이. 개들도 갯벌에서는 가라앉아 기어다니고 구멍에 들어가 있지만 물속에서는 떠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개를 잡은 적이 있는데 그 스타킹에다가 고기 그 다진 걸 넣고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개들이 거기다 물어서 그걸 찝어내 갖고 잡은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 한 양동에 한 개를 다 잡은 크게 뭐 엄청나게 물어 갖고 많이 잡은 적이 있는데 개들도 떠다녀요. 버지락 쪽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검은 천을 덮어두었더니 깊은 바닷속인 저거 뻘을 다 토했다는 거예요. 별로 손질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조개를 끓는 물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봉골레 파스타를 요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친구한테 이제 먹으러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대접하려고 먹은 거죠. 여기까지 거의 사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지, 요리의 지, 이런 어? 살아있는 무게를 쉽게 손질하는 법이니까, 방법이니까 말입니다. 그죠? 기특한 또 힘을 덜 들이게 하는 이런 준비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어찌 보면 사실. 그지? 요것만 아니죠. 깊은 바닷속인 줄 알고. 그러니까, 문제가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요거하고 살아있는 조개. 어, 두 가지, 두 가지 점에서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조개를 끓는 물에 먹었다. 맞는 생, 음, 최근 문어의 진행이 인간을 그, 그,
차이가 없다는 생물학적으로 확인되면서 살아있는 문어는 응? 끓는 물에 넣는 생리가 다니는다 응, 말을 했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응, 미리 비교시키거나 그린 다음에 응, 요리를 생물을 생물이라고 그러죠. 요리 하는 음,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사실은 응? 1980년대 이후 생물학이 해서 동물의 관점에서 음, 음, 세상을 볼 때, 인간의 관점, 그것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물학과 달리 인간이 동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예, 주인노예, 권력관계의 노예라고만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식민제국주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인을 일본과 같은 이식민지 지배자로 여겼기에 형식적인 음, 법 논리만으로 음, 한국인을 유린 것이 됐었습니다. 음? 동물은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여기는 노예로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 없습니다. 이게 1960년대 탈근대 국제혁명 이후 음, 사상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생물학에서도 연구의 방법론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입니다. 이게요, 그 결과가 박쥐의, 응? 동굴박쥐의 형태를 모방한 레이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응? 그런 거 많아요. 응? 어, 그런, 이런 할근대적인 생물학의 근대적인 전환이, 음, 뭐랄까, 문어 등 생물의
죽음 의식에 관한 일집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인데, 여기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 발짝, 한 번 더 전환해 본다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지, 생물학에서, 어떤 과학 분야에서 확실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 심리학 개발 등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실험의 대상인 원숭이든 인간과 같은 음, 유전학적 성적인 바로 그런 점에서 실험에 그 인간하고 닮았으니까 대상이 되는데 그들을 음,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험을 중단하는 여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위에 맨 위에 있는 위령에서도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동물 위령탑이죠. 실험 대상에 있던 사람들 같은 그런 위령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개를 끓는 물에 예의도 없이 음, 물론 썩어먹고 사는 게 삶의 그, 본능적인 또 생물학적인 이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죽음을 음, 준비하지도 못하게 흘릅니다. 그냥 넣어버리는 것 그래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김희등 시인의 이, 이 시가 이런 산문적인 분석을 초월하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제 이견입니다. 이를 다시 보면 검은 철을 덮어두었더니 깊은 바닷물 속인 줄 알고 라는 아주 순진한 듯한 표현이 문제적이라는 반증,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천을 덮어두었더니 깊은 바닷속이지 하고 뻘을 뱉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뒤에 봅시다.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나는 깔깔거렸다. 나는 깔깔거렸다. 어,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래도 먹다 보면 그게 검은 게 그 껄껄거리게 나와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손님한테 초대를 했는데 먹으러 와.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한 손님한테 잘하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깔깔거렸다는 거예요. 한면에 나는 깔깔거렸다. 나는 처음에는 응? 바지락 조개를 응, 요리법으로 속이는데 성공. 이렇게 음, 음, 예? 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깔깔거림, 이 둘이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때 시인은 이등 시인은 이미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검은 밤하늘은 펄럭거리고 펄럭이는 그리고 나는 감수성을 눈으로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맨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바로 이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깊은 바닷속인 줄 알고 살아있는 조개를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이 여덟 아홉 그러니까 총 합쳐서 오행인데 오연인데 총 합쳐서 아홉 행이죠. 이 구행에 이 구행의 아주 짧은 이 중에서 마지막 오연이 어, 시인 페르소나에 관한 내용이라면 몇 행이에요? 하나, 둘, 셋. 몇 줄 안 되죠, 그지? 정말로 몇 줄 안 되는 이 한국 상대 명시 500의 사행 이내의 뛰어난 시를 어, 수합한 어, 편집본의 취지에 가장 걸맞은 시라고 여겨 봅니다. 몇줄 안 되는 시로 몇 줄 안 되는 어, 것으로 음, 그지? 아주 심오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성공했으니까. 그지? 아주 뛰어난 그 시라고 생각돼요. 이게 1등상을 주면 내가 준다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충격적이에요. 갯벌 묻은 양동이만한 내 세계. 그러니까 내 세계가 내가 깔깔거린 거는 깨끗하게 나의 깔깔거림은 갯벌을 응? 더러운 그지? 더러운 갯벌에 응? 손에 묻히지 않고
바지락 조개를 만족스럽게 손질했다는 음? 민간실에서 음, 나오는 정서적인 반응인데 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영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극인 줄 알았는데 저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갯벌 묻은 양동이만한 내세계, 내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뒤덮여 있는지 모르는 거죠. 검은 천이 뒤덮여 있는 거죠. 검은 천은 누구한테 뒤덮은 거예요? 자기한테 뒤덮은 거예요. 바지락은 누구예요? 자기였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조개, 끓는 물에 들어간, 살아있는 상태로 끓는 물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자기였어요. 끔찍한 시가 벌어진 거죠. 너무 아름다운 비극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비극으로 누구나 다 이런 이 비극을 정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나랑 맞다는 게, 실제가, 김희동 씨를 좋아하는 건 현실적인 이유에서인데, 그건 이런 다크 유머, 음, 음, 저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스피리추얼 다크 유머. 그래서 나도 스피리추얼한 영적이지만 다크 유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편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시를 볼게요. 개 논리 이만식 민키야 민키야 민키는 음, 새끼개 이름이에요. 쳐다본다. 저리가 귀찮아. 쳐다본다. 꼬리친다. 가만히 있어. 쳐다본다. 꼬리친다. 배고프니? 밥 줄까 밥? 쳐다본다. 꼬리친다. 만시가 만시가 만식은 시인의 이름. 못 듣는다. 잘 살아라 잘 살아. 못 듣는다. 딴짓한다. 금 줄까? 생면 줄까? 못 듣는다. 딴짓한다. 생면 줄까? 못 듣는가? 못 듣는다. 딴짓한다. 비슷한 유의 시 같죠?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먹으러 와, 김이듬. 검은 철을 덮어두었더니 깊은 바닷속인 줄 알고 바지락 조개가 뻘을 다 토했다. 별로 손질할 필요 없어. 나는 살아있는 조개를 끓는 물에 넣었다. 검은 밤하늘은 펄럭이고 나는 깔깔거렸다. 갯벌 묻은 양동이만한 내 세계에 뭐가 뒤덮여 있는 줄 모르고.